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 시민은 어떤 사람일까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16페이지, 교과서 216페이지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수업 목표는 세계 시민이 갖춰야 될 윤리의식, 즉 책임과 의무, 거기에 따르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윤리의식과 함께 이런 윤리의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고 나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시민이 내 자신이, 여러분들은 세계 시민인지 아닌지 또한 성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계 시민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교과서 2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계 시민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지구 환경에 발생되는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자연의 문제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지구는 순환하니까 대기 환경에 오염이 되면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그 환경을 나도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황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황사는 발생은 어디서 하죠? 중국에서 하죠. 중국 고비 사막에서 시작하죠. 하지만 그 피해는 우리나라까지도 미치죠.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과 우리는 남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라는 생각으로 해야 될까요?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시민의 등장 부분에 있어서 세계시민은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고비 사방의 황사 같은 이러한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연환경 파괴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죠. 좋은 영향 있을까요? 나쁜 영향이 더 많겠죠. 그런 자연환경의 파괴,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라는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세계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민의 특징은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다가서야 될지도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고 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왔어요. 이 변화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하겠죠. 왜냐하면 나와 선생님, 친구들은 연결되어 있고 또 자신의 행동이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여러분의 행동은 크게 확장을 시키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된 스트로우를 사용하지도 않고 종이컵보다는 일회용보다는 씻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컵을 사용도 했어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 종이컵 사용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은 좀 특별한 시기죠. 이렇게 지구촌 사람들과 협력해 세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세계 시민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고 등장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그 아래 216쪽 이야기인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216쪽 생각 펼치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 지구 공동체 문제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까? 그래서 이것을 연계적으로 유추하듯이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또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자연 또는 세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천천히 볼까요? 지구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세계 시민이라면 이라는 뜻이죠. 많은 나라가 어려움에 빠진다. 관심을 안 가지면 그렇죠. 잘못됐네요. 앞에 지구 공동체 문제에 무관심하다면 난 세계 시민이 아니면 많은 나라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죠? 저 멀리에 아프리카의 사람들, 또 고비 사막의 흙먼지를 직접적으로 당하는 사람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요. 관심을 가지면
변화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교류와 협력이 둘게 되죠. 그건 넌 너희들 나라의 일, 우린 우리의 일. 그러나 지구 환경의 영향은 우리 모두가 다 받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죠?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삶의 질이 저하된다. 그죠? 교류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세계 시민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구 공동체 문제에 무관심하다면이라는 부정적 생각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자, 이제 긍정적 가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지구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황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그 얘기겠죠?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비록 중국에서 발생된 황사이지만 우리와 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같이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은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겠죠. 중국과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는 신뢰가 쌓이겠죠. 그 신뢰는 교류와 협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고비 사막에 나무를 심는 그 나무를 직접 보내주기도 했어요. 신뢰가 쌓이고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됐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경제가 활성화되고 삶의 질도 향상되는 거죠. 물론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 신뢰는 긴 시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세계 시민일까요? 아닐까요? 자, 세계 시민은 먼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이러이러해야 된다. 거기에 비추어서 나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가 동의하지 않는가로 세계 시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죠. 크게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보편적 가치 뭐가 있죠? 존엄하다, 자유다, 생명이 존중하다, 평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세계 시민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내가 존엄한 만큼 다른 사람도 존엄하게 바라봐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정의와 연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의는 자유와 평등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정의롭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정의는 다른 건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되는 거죠. 평등과도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절대적 평등,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100원짜리 빵을 나눠주면 간식으로 먹겠지만 먹을 걱정을 안 하는 사람에게 그 빵을 주면 우리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보다 큰 만족을 위해서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정의는 희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모두에게 똑같이 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즉 10,000원 버는 사람이 있고 100원 버는 사람이 있다면 100원 버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게 정의죠. 평등은 절대적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겠지만, 연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관용의 태도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바대로 그 친구, 그 국가에 다가서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용의 반대는 이해할 수 없음, 좀 더 나아가서 이기적인 태도도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책에서는 여러분들 217쪽을 보시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첫 번째죠. 두 번째, 정의와 연대 정신을 가지고. 세 번째, 다른 나라와 협력해서. 그리고 지구촌에서 공정하지 못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정하지 않은 건 많잖아요. 우리가 수출이 100만원 되는 나라 보고 기후환경 부담금 다 모든 나라가 100만원씩 낼 테니 너희도 100만원 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평등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평등은 아니죠. 100만원 버는 사람은 10%니까 10원, 1000만원 버는 사람은 10%니까 100만원. 이렇게 비례의 원칙,
정의적인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정의적인 입장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유엔은 그러고 있어요. 국가의 형편에 맞게끔 그 등급을 정해서 회비를 내고 그러죠. 그리고 그 돈은 모든 국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WTO도 그렇고 세계보건기구도 다 참여해서 공동의 결과를 누구나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에 상관없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 이게 세계 시민의 입장을 조직화시킨 어떤 그러한 것이 유엔이라고 할 수 있죠. 유엔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배울 것입니다. 자, 한국인의 정체성과 세계 시민이란 이야기는 우리에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신을 키우면 세계와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계 시민 의식을 갖게 되겠죠. 향약 이런 곳에서 상부상조, 환난상률, 어려운 곳은 돕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의 의식을 쉽게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많은 곳에서 지구촌을 위한 모금을 하면 참여도 하고 그러죠. 그렇다면 중학생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중학생이라면 제일 먼저 세계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나와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다. 세계 시민의 출발이죠. 또 올바른 세계 시민의 어떤 윤리의식을 갖기 위한 노력,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만큼은 노력할 수 있잖아. 이거 걱정이 되는데 그 생각으로부터 실천을 이끌어내면 되죠. 돈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실천을 이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장해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넓히고 키워서 세계인들의 어떤 가치와 비교해보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나도 발전을 하고 여러분들의 발전이 세계 시민을 위한 큰 초석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과학자는 지금 반성을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발전, 물질적 팽창, 물질 만능 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발달을 시켜왔으나 코로나19라는 인류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겠죠. 좀 더 노력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백신이라든가 치료약을 개발하는 것, 이런 자세와 생각이 바로 세계 시민을 위한 표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위치에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키워나간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세계 시민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여러분 잘 보세요. 스스로 확인 문제인데요. 환경, 테러와 전쟁, 빈곤, 민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난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태풍이 한번 휩쓸려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네에 집을 잃어버린 난민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요. 이재민, 수재민 이렇게 표현하죠. 빈곤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죠? 적십자라든가 각종 종교단체에서 돈을 모아서 돕는 일을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X죠. 자, 두 번째 문제. 세계 시민이란 지구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주체적인 시각이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은 세계 시민이라면 나 개인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전 세계 지구는 나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지구적 관점에서. 주체적인 인간이다. 당연히 그렇죠. 맞습니다. 세계 시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거 말할 필요도 없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보편적 가치 그럼 뭐죠? 인간 존중, 존엄, 평등, 자유, 생명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정의를 추구한다. 이런 거 다 보편적 가치에 해당이 되는 예들일 거예요. 맞죠? 자,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정체성을 버려야 된다? 국가 정체성을 키워서 세계 시민으로 나아가는 거죠. 버리면 그럼 그 국가 정체성 국가라는 게 없이 세계 시민을 하는 그럼 국경 없는 의사에도 있긴 하겠지만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은 국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소속감이니까. 그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세계 시민에 도움이 되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은 아니에요. 국가라는 정체성. 이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문화 이런 것도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문화는 다양성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다양성이 없어져요. 다양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거나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X. 자, 여러분 이렇게 수두로 확인 문제까지도 다 해봤고요. 수두로 확인 문제는 여러분 교과서 보면 양 끝에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제는 세계 시민이 직면한 도덕적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